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라파스 종목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바로 실적을 내는 회사가 주가의 상승력은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한 매매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라파스는 올해 2021년의 흑자 원년의 해다 이렇게 기업에서 말할 정도로, 그리고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4분기부터 상장을 하면서 매출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시작으로 하는,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화장품과 의약 전달 약품 전달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화장품에서 그리고 의미 있는 백신 제조회사와의 본계약이 늦어지면서 지난 2020년도에는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밝힌 대로 4분기부터서는 실적의 호조세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고요. 오늘자에 또 신문을 기사 내용을 보게 되니까 마이크로니들이 바이오 업계의 블루칩으로 이렇게 떠오른다, 이런 기사도 등장했네요. 기업적인 내용을 잘 오늘 라파스의 장기 종목으로 보는 주주분들께서는 오늘의 이 영상을 잘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파스는 뚜렷한 매출 회복을 전망을 한다. 그래서 목표가를 36,000원으로 잡겠다라고 상상인 증권에서 레포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라파스는 상장된 이후로 30여 명의 직원도 늘린 상황이고요. 상상인 증권은 5일 라파스에 대해 영업실적 회복과 패치형 개량 신약 개발 가치 등이 반영될 것이라며 투자 의견을 매수와 목표 주가는 36,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라파스는 마이크로니드를 기반으로 화장품을 생산하고 개량 신약을 개발. 요 개량 신약은 차후의 성장 동력으로 라파스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화장품 수출이 매출의 절반 정도인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수출이 정체되면서 3분기까지의 실적이 부진했다. 그러나 4분기부터 회복 추세에 들어섰다는 판단이다. 하태기 연구원은 일본과 미국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2021년도에는 유럽도 회복될 것이라며 코로나19 환경이 개선된다면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출은 의미 있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2020년 하반기부터는 큰 성장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은 180억 원대로 추정을 하고 2021년 1분기에 매출이 60억에서 70억 원대로 최대를 기록하고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250억 원대가 될 것으로 하태기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또 마이크로니들로 도내 폐질 패치제와 골다공증 패치제의 임상일상을 진행 중이고 알레르기 치료제 패치제는 올 상반기에 국내 일상을 승인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 하반기 이후에는 본격적인 성장세에 들어가고 올해는 흑자 원년의 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부에 붙이는 주사 마이크로니들이 바이오 업계의 블루칩이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몸에 붙이는 미세한 주사 바늘인 마이크로니들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라파스는 2006년부터 정도현 대표이사가 집중적으로 개발한 것이죠. 후발주자들이 이렇게 들어오기에는 이미 미국, 유럽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바이오 벤처들은 마이크로니들 기술 플랫폼을 바탕으로 제약사들과 공동 연구 개발에 돌입했다.
마이크로니들은 백신, 바이오약품 등 다양한 약물을 접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로 통증이 없고 의료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강점이다. 이 때문에 높은 부가가치를 갖춘 유망 신기술로 평가받고 특히 코로나19 백신에도 접목될 수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마이크로니들이란 무엇이냐? 수백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미세침을 이용해 피부 장벽 내부로 약물을 전달하는 새로운 기술. 마이크로니들은 5가지 형태가 있다. 일부에선 파스처럼 붙이는 패치형 무통주사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약물이 담긴 미세침을 몸에 붙이면 피부에 구멍을 내고 약물을 전달하는 식이다. 기존 주사제와 달리 통증이나 2차 감염과 같은 부작용이 없고 약물 전달 효율도 대단히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니들의 개발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라파스, 쿼드 메디슨, 신신제약, 대웅 테라퓨틱스 등이 잇따라 마이크로니들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술 특례 상장으로 11월 달이죠.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라파스는 마이크로니들 대량 생산 양산 기술, 댄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제약사와 백신 그리고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보령제약과는 알츠하이머 치료 패치제, 스테르젠스 그리오와 알레르기 면역 치료 패치를 개발 중에 있고 각각 식약처 임상일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2017년 설립된 의료용 마이크로니들 CDMO 위탁 개발 생산 업체인 쿼드 메디슨은 LG화학과 B형 간염 백신 마이크로니들을 공동 개발해 올해 임상 일상 진입을 앞두고 있고 LG화학이 생산한 5종 백신을 제공받아 마이크로니들의 탑재하는 제형과 공정기술도 개발 중에 있다. 한림제약과도 협업해 마이크로니들을 활용한 탈모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고요. 신신제약 역시나 그렇고 대웅 테라퓨틱스는 성장 호르몬 전달, 마이크로니들 전임상 단계,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가장 빨리 진행하고 있는 곳은 바로 라파스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이크로니들 시장은 향후 10년 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것은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시장 규모가 저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사를 맞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마이크로니들은 크게 화장품과 의약품으로 사업을 나누는데 화장품은 공산품으로 분류해서 진입 장벽이 낮고 반면에 의약품 마이크로니들은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복합적으로 결합한 융복합 혁신 제품 등으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 FDA 등 규제기관의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이크로니들 전문 바이오텍들이 대량 생산 시스템 기술을 갖추고 제약사와 공동 연구에 의약품을 만드는 추세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의약품 마이크로니들이 품목 허가를 획득한 곳은 현재 없고요. 식약처에서도 현재 의약품 마이크로니들 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의약품 업체 중 마이크로니들 개발 선두 업체는 미국의 조사노 파마이고 3M, 코리움 등도 치열한 개발 경쟁에 벌이고 있는데 가장 빠른 곳이 라파스인 것. 이미 화장품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이제 약물 전달 플랫폼으로 B형 간염 인도의 세계 최고의 백신 기업이죠. 세럼사와 올해는 꼭 의미 있는 회사하고 통화를 해봤지만 좋은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코로나19 백신 적용도 연구 중에 있다. 마이크로니들을 백신으로 활용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된다.
피부 표피층에 있는 랑게르한스 세포, 이건 잘 모르겠네요. 처음 듣는 말인데 면역에 관여하고 항원을 인식한다. 이 때문에 피부층을 타깃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마이크로니들은 백신 접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기할 수 있는 기술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유사시 자가 접종이 가능하고 의료 폐기물이 적은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최인선 연구원은 마이크로니들은 고체 제형이기 때문에 상온에서 백신을 유통할 수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라파스의 낸 기술은 다른 제형 품목보다 제조 기술도 5분이면 된다라고 그래요. 5분? 12분인지 5분. 상당하게 12시간 걸리는데 반면에 이 라파스에서는 5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빠른 시간 내에 생산 제조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 국제백신연구소, 빌 게이츠 재단 등이 국내 개발 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마이크로니들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응용하는 방안도 연구 중에 있고, 최근 라파스는 유전자 제조와 박테리아 기반 기술을 이용해서 코로나19 예방 백신의 중화 항체 형성과 면역 방어능을 확인했다. 신신제약도 지난해 9월부터 코로나19 치료 마이크로니들 패치 전임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참 뒤져져 있죠. 쿼드 메디슨은 가천대와 함께 라이트 펀드로부터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DNA 백신을 세포 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마이크로니들 시스템을 또 개발 중에 있고, 제가 바라보는 이런 곳을 보다는 훨씬 더 앞선 마이크로니들을 보유하고 있다. 원천 기술, 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 최초 유일한 독보적인 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대감이 큰 2년, 3년 이상의 장기적인, 이제 한 7개월 정도 됐으니까 2년 반 정도 이상은 저는 기대를 상당히 높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역대급의 지난 1월 말에 거래량이 터져서 3만 원을 잠시 돌파했다가 윗꼬리를 길게 됐는데요. 저점에서 크게 상승한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하락한 모습은 하방 경집이 곧 나올 것이다. 기술적으로 제가 분봉의 차트의 시장 심리를 보다 보니까 앞타봐야 다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곳을 보게 되면 이게 라파스죠. 2만 저점은 25,000원 언저리에서는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5,650원에 오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오늘 저점이 대략 이곳 가격이 되니까 52,000 초반, 52,000 초반대라고 한다면 이 거래량이 이렇게 분출한 상황에서 이곳 거래량이 분출한 상황에서 25,000 초반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괜찮은 가격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야 물론 21,000원대에 이렇게 단가를 낮춘 상황입니다. 그것도 최근에 이와 같은 모습이었죠. 좀 더 크게 볼까요? 상당하게 17,000, 18,000원대까지 가격을 조정을 주었었죠. 24,000원대, 24,000, 24,300원대 진입을 해서 사자마자 한두 달 정도 지나면서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이거 17,000, 18,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죠. 요 기간대에 평균 단가가 21,000원 아래로 이렇게 해놓고요. 이곳에서 저점을 할 적에 조금 소폭을 하고 이렇게 차트는 기업이 우선이고 차트는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졌고 이 기업이 성장할 수가 있고 올해의 매출은 가시화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면서 저점 공략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자리가 눌림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라파스는 현재 2월 오늘이
현재로는 10일 자정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만 지나면 설 연휴가 시작이 되고요. 다음 주 2주 설이 마치고 2주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2월도 마무리되고요. 그러면 3월 한 달 남으면 바로 올해 1분기 매출을 가시화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국내 시장도 서서히 조정 장세가 마무리되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나스닥에서는 50포인트 여전히 상승을 보이고 있네요. 따라서 라파스의 하방 경직자리인 덴버리라 25,000 초반 정도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혹시 급등을 하면서 28,000원대 잡으신 분들 또는 27,000원대 장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크게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점에 조금 잡으신 분들은 저점 잡으셔서 평단가를 낮추신다든지 이름으로써 올 안에도 최소한 3만원 이상은 충분히 돌파하는 모습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조정장이고요. 이제는 마무리될 것도 같은데 설 지나고 봄 3월 4월부터가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정장에 힘내시고 오늘 또 일상에서 건강한 모습을 지내시고 그리고 설이 다가오죠. 목요일부터 오늘이 목요일, 네, 금요일이 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맞나요? 날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는 부분이네요. 오늘이 수요일이고 해서 목요일, 금요일이 바로 설날이죠. 그래서 다음 주 2주가 지나가게 되면 마무리 지어지고 3월부터 4월 달에 1분기 실적 반영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설 명절 잘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